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등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축구 토토 승무패 5회차는 1등 당첨 금액이 최소 3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최종 픽 결과는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중에 승무패가 들어와서 일주일에 2번씩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매주마다 결과가 나오면 많이 맞던 적게 맞던 복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과가 좋을 때만 복귀 영상을 찍는 것도 웃기는 거니까 이렇게 주중에 승무패가 2번씩 들어오는 일정이 빡센 상황이 아니면 복귀 영상 올려드리면서 저 자신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2회차 때 10경기, 3회차 때 10경기, 4회차 때 9경기에 적중을 했는데 사실상 2회차, 3회차에 한 경기씩 적중 특례가 있었기 때문에 2, 3, 4회차가 쭉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9경기에 적중을 하면서 리중 딱, 리버풀은 중간이 딱이야 별명 이후로 배구 딱, 배팅맨은 9개 적중이 딱이야 라는 별명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배팅맨은 무조건 9경기 적중을 한다. 이 새끼 이거 찍은 거에서 5경기만 바꾸면 1등 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판단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맡겨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3회차, 4회차가 연속 2월이 되면서 어려웠던 회차였던 건 확실하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승무패 4회차 복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죠. 일요일 밤에 승무패랑은 관련이 없었지만 밴드 멤버십 토론방에서 어떤 멤버십 분께서 칼리아리 경기 역배 보시는 분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칼리아리 승 역배까지 물기에는 칼리아리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드렸었는데 은근히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칼리아리 대 피오렌티나 경기를 봤는데 저는 사실상 심판 조작이다, 뭐 경기 조작이다라는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왜 마피아 리그라고 불리는지 잠깐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경기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피오렌티나가 시작을 하자마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실축을 합니다. 그리고 칼리아리 주앙 페드로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6.41 역배당의 칼리아리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보면서 가장 황당한 퇴장이지 않나 싶을 정도의 장면이었는데 피오렌티나의 오드리졸라 선수와 칼리아리의 주앙 페드로 선수와 경합 장면이었는데 이건 사실 경합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오드리졸라 선수는 공을 보고 뛰어들어오고 있었고 주앙 페드로 선수는 오드리졸라 선수보다 뒤쪽에 있었는데 같이 뛰어들어오다가 오드리졸라 선수를 밀어서 오드리졸라 선수가 으악 하면서 졸라 격하게 넘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갑자기 심판이 칼리아리의 페널티킥을 주면서 피오렌티나 오드리졸라 선수에게 퇴장을 줍니다. 피오렌티나 선수들이 막 심판한테 쫓아가서 이런 심판놈아 VAR이라도 제발 봐줘라 또 막 이러면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심판이 굉장히 단호하게 VAR도 안 보고 판정 번복도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주앙 페드로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합니다. 실축을 한 건지 지도 사실 페널티킥 얻은 게 민망해서 그냥 골키퍼 잘 막을 수 있게 찾은 건지 모르겠고 그 뒤에 피오렌티나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리카르도 소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이 경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찾아보셔서 62분에서 65분쯤 사이일 거예요. 그 사이에 퇴장 장면이 나올 테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운영부터 개판이었던 경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살짝 흥분을 했는데 다시 좀 가라앉히고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복귀 본론으로 돌아와서 쭉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레반테 대 카디스. 한숨부터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최종 픽 영상에서 쓰레기 대 쓰레기의 대결이다. 누가 더 병신인가를 결정지을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는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레반테가 최근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고 체력적으로도 카디스보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반테의 단통승을 선택을 했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레반테가 더 공격도 많이 하고 더 슈팅도 2배 이상 많이 하고 점유율도 거의 70% 이상을 가져갔는데 결과는 0대 2로 털렸다. 제가 최종픽 영상 때 말씀을 드렸죠. 1번 경기부터 투폴 쓰기엔 아깝다.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면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닌 회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나랑 인연이 아닌 회차였고 이 경기에서 느낀 점, 이 경기에서 느낀 점, 앞으로 조심할 점은 사자성어로 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병신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그 하위권 5손가락 안에 드는 팀들끼리 경기를 할 때는 한 팀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린다 싶으면 차라리 지우개를 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레버쿠젠 대 아우크스부르크. 사실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단통 승이 맞는 경기였지만 승무패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 뜬금없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식 노릴 겸 무승부 한번 같이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버쿠젠의 승무 투픽을 드렸었는데 그냥 경기력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서 5대 1로 레버쿠젠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딱히 이 경기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이변을 정한 게 아니라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라는 이유로 투포를 간 거라서 앞으로는 좀 이런 낭비성 투포는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맨헨글라드바흐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위에 2번 경기는 낭비성 투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 제가 투포를 썼던 건 굉장히 잘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는 분명히 최근 경기력으로는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맨헨글라드바흐가 홈팀이고 정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데스에서 경기력은 별론데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승리를 했던 아르민이 예를 들어 드렸었죠. 그래서 맨헨글라드바흐의 승도 받치면서 배당과 경기력적인 측면을 반영을 해서 승패 투픽을 정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맨헨글라드바흐가 1대 2로 패가 나오면서 적중도 했고 뜬금포 정배당이 결과로 뜨는 상황도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의 투픽은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의 현재 골 결정력은 개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보면 눈이 썩어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이 경기는 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가 충분히 승리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펜하임과 경기를 치르고 2일 만에 이 경기를 치르는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골을 넣는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가 않고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무승부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무승부는 깔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 투픽을 선택했던 경기였는데 뭐 경기 내용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프라이부르크가 2대 0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 투포를 쓴 것도 나름 뭐 아깝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경기 호펜하임 대 도르트문트. 자, 일단 제가 아마 영상에서는 최종픽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지인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토사장이 동시간대 경기를 승무패에 넣을 때 번호를 책정하는 방식이 제가 따로 보고 있는 순서와 다른 순서로 배치되는 경기가 이변으로 뜨는 경우가 최근에 엄청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4회차에서는 5번 경기와 6번 경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5번 경기 아니면 6번 경기 둘 중에 한 경기는 역배가 터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5번, 6번 경기 둘 중에 역배가 터진다면 그래도 최근에 기세가 좋은 호펜하임이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잡아낼 수 있겠다. 경기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 경기가 역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버렸는데 결과적으로 2대3 도르트문트의 승리, 정배가 뜨면서 끝이 났죠. 여기서 느낀 건 5번과 6번 경기에서 이변이 뜰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까지는 좋았으나 누구나 생각하는 이변을 이변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인츠가 원정에서 득점이 더럽게 안 나온다는 점과 그로이터가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그나마 분위기를 탔었다는 점, 그리고 홈이라는 점에 대해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로이터가 2대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로이터 승까지 예측하기는 조금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그로이터 한 골은 마인츠의 자책골이었으니까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맞출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 자, 원정 마요르카 믿을 수 없다. 이강인이 있어도 응원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를 선택했던 경기였고 적중을 했죠. 마요르카는 자책골에 퇴장에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3대 0으로 대패를 하면서 역시 원정 마요르카의 실력을 입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세비야 대 셀타비고.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렸던 경기였는데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세비야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10경기 동안 8승 2무로 패배가 없는 상황인데 셀타비고의 경우 원정에서 실점이 좀 적은 편이고 결장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홈이라 할지라도 주전 자원의 결장 여파가 있고 이번 시즌 공격진들이 생각만큼 화력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추천을 드렸고 2대2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세비야가 훨씬 많은 득점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셀타비고의 두 골을 먼저 먹히고 조금은 심리적으로 쫄리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나름 무승부 20%의 투표율로 이변이었던 경기였는데 단통으로 말씀을 드려서 적중한 경기라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9번 경기 보움 대 켈른. 자, 일단 이 경기는 양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4승 6패로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하고 생각을 했던 게 결정적인 판단 미스였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무승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맞대결 전적을 보고 무승부를 픽하기는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쾰른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보움이 홈에서 확실히 강하다라는 걸 전적에서 보여주고 있고 버티다가 보움이 한 방 터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분석 내용만 들어보면 무승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맞대결 전적 때문에 보움 단통 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맞대결 전적에 너무나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느꼈던 경기였어요. 자, 10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자, 이 경기는 뭐 일단 발렌시아가 AT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 가서 승리를 한 적이 없고 AT 마드리드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똥을 싸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실점을 좀 안 하는 편이다. 승무 투픽이면 충분하고 패턴적으로도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무승부 이후에는 패배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패턴적인 측면으로도 AT 마드리드의 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T 마드리드 단통 승을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대2로 AT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대2로 끌려가다가 후반전 로즈타임 91분과 93분에 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뭔가 이 경기의 경우는 살짝 운이 좀 따라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11번 경기 그라나다 대 오사수나. 자, 뭐 이 경기는 좀 경기력적으로도 분석에 의미가 없었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오사수나가 그라나다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패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홈에서 그라나다가 그렇게 오사수나에게 밀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슈팅 숫자만 해도 거의 3배 가까이 오사수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양 팀의 경기는 조금 더 경기를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홈 라이프치히면 단통 승 가도 된다. 원정이면 이변 가능성 보겠지만 홈 라이프치히면 승 갈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변 가져갈 만한 단서도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라이프치히가 2대0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13번 경기 소시에다드 헤타페.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소시에다 단통 승으로만 갔던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헤타페의 주전 공격수 위날 선수와 라미레즈 선수가 둘 다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둘 다 공격의 에이스고 상대 전적상 헤타페가 상성이 소시에다 상대로 좋기 때문에 상성에서 앞서는 헤타페지만 공격 에이스 두 명이 빠진 헤타페니까 무승부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경기였는데 소시에다의 공격수 오야르 샤발롬과 미드필더 맨시티 출신 다미더 시바를 너무 믿으면서 틀렸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4번 경기 라요 대 빌바오.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께만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라요가 이번 시즌 홈에서 미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요의 승리를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이번 시즌 그렇게 홈에서 미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요인데 반해 아주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정도의 압도적인 홈 성적에도 불구하고 라요 승의 2.41 정배당은 너무나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바오가 라요 상대로 상대 전적도 좋고 바르셀로나와의 주중 컵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불리하다 해도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라요의 무합패 투픽을 드렸던 경기고 라요가 0대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멤버십 분들 중에 특히 세비야 단통 무승부와 라요 패배 픽 가져가셔서 3등까지는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최종 픽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보단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생각지 못했던 픽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럴 수 있겠다 싶으신 것만 자신이 만든 최종 픽에 첨가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승무패가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 주말에 분데스리가와 라리가로 2회 연속 2월이 된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A매치 경기들로 오랜만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프로토 이벤트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수요일 밤 이벤트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